폐도 검문 8화 추온대의 덫. 죽음을 향한 무건 수행. 나는 토구를 나섰다. 나의 검술보다 저 비화각 여인이 내민 종이 조각 하나에 내 목숨이 걸린 셈이지. 추온대 쪼이 혼돼 무린맹의 살수들. 놈들이 이 산의 모든 출입로를 봉쇄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저 여인의 말대로 내가 무린맹의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놈들의 정보를 맹신해야 해. 하지만 나는 놈들을 믿지 않아.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고 오직 거래의 가치만을 논했을 뿐이지. 나의 10년 생존 본능은 소리치고 있어. 돌아가. 저 종이 조각은 너를 죽일 함정이다. 하지만 내 이성 리싱은 반문하지. 힘만으로는 그림자를 뵐 수 없다.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나는 지도를 펼쳐봤어. 경로가 너무나도 정확했지. 놈들이 포위망을 완성하는 시각, 순찰대의 이동 시간, 그리고 붉은색 원으로 표시된 세 개의 덫. 첫 번째, 덫 매복과 압력. 두 번째, 덫 맹독과 시간. 세 번째, 덫 선멸과 궁수. 나는 내 검을 믿지만 오늘은 내 감각을 속이고 저 여인의 지혜를 믿어야 한다. 이는 본능반 난과의 싸움이다. 내 안의 짐승을 억누르고 이성적인 판단을 따르는 무건 수행이다. 발걸음을 옮긴다. 나는 무명산의 가장 험한 길을 택했어. 빗물이 바위를 깎아 만든 미끄러운 길. 추온대는 내가 짐승처럼 산을 탈 수 있다는 것을 모를 테니. 첫 번째 덫. 비화각의 지도에 따르면 이곳은 광범위한 시각 및 압력 감지 함정지대다. 추온대는 직접적인 매복 대신 얇은 은사 인스와 종을 이용해 소리와 진동을 감지하고 있었어. 어둠이 짙은 골짜기 입구. 내 눈은 보이지 않는 은사를 찾기 위해 쉴 새 없이 움직였다. 발을 내디딘다. 한 걸음. 흙바닥에 깔린 낙엽 아래. 밟으면 소리가 날 작은 자갈들을 피해 아주 느리게 0.1초의 움직임에 10초의 분석을 쏟아붓는다. 이때 왼쪽 덤불 속에서 얇은 금속의 마찰음이 들렸어. 쥐가 지나가면서 쳐낸 은사의 소리. 놈들이 설치한 은사는 발목 높이에 촘촘히 깔려 있었지. 일반인이었으면 이미 진동을 일으켜 놈들에게 발각되었을 거야. 나는 멈추지 않고 몸을 앞으로 기울여 기어갔어. 배와 가슴을 땅에 붙이고 뱀처럼 미끄러져 나간다. 옷자락이 은사에 닿을까 두려워 몸의 근육을 수축시켜 천의 부피까지 줄여야 했네. 나는 뱀이다. 나는 돌멩이다. 나는 흙먼지다. 발이 바닥에 닿는 감각이 사라졌어. 촉각 추죄이 아니라 육감력 안으로 땅의 높낮이를 측정해야 했지. 바닥을 긁는 소리. 아주 미세하게 50m를 기어가는 동안 내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어. 이마의 땀방울이 흙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느껴졌지. 마침내 은사가 사라진 지역에 도달했어. 고개를 들자 놈들이 설치한 작은 풍경펑칭이 보였네. 아주 작은 바람에도 소리가 나는 장치. 나는 미세한 흙먼지를 털어내고 일어섰어. 첫 번째, 덫 돌파. 비화각의 정보는 아직까진 내 목숨을 건지지 못했네. 내 본능이 건진 거지. 두 번째 덫은 좁은 골짜기 길목에 있었어. 새벽 3시, 축시의 정적. 나는 코를 찡그렸어. 공기가 달라. 희미한 안개와 함께 역겨운 냄새가 섞여 들어왔지. 맹독망도의 냄새야. 비화각의 지도에는 호흡 금지, 물길을 따라 이동할 것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었네. 놈들은 골짜기 전체에 독성 안개를 깔아두었어. 안개는 지표면 한 척 30cm 높이까지 짙게 깔려 있었지. 안개를 들이마시면 의식이 마비되고 놈들의 손에 잡히게 될 터. 나는 물길을 따라 이동해야 했어. 낡은 무명옷을 찢어 코와 입을 막았지. 물속으로 들어간다.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 뼈마디를 파고드는 냉기. 나는 허리를 숙이고 내 발로 기어갔어. 독성 안개 위를 지나가는 짐승처럼 숨을 멈췄어. 무호흡 상태 유지. 20초, 30초. 폐가 타들어가는 고통이 밀려와 머리가 핑 돌고 눈앞이 흐려져.
동굴 속에서 겪었던 환각이 다시 나를 덮쳤지. 숨 쉬어라. 왜 버티냐? 마광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어. 나는 그 고통을 무시했어. 내 안에 짐승을 채찍질했지. 복수. 복수만이 내 호흡이다. 발이 진흙에 빠지고 손이 날카로운 돌에 긁혔지만 개의치 않아. 마침내 안개가 걷히는 출구에 도달했어. 온몸의 힘을 모아 마지막으로 물을 박차고 뛰쳐나왔지. 쓰러졌어. 차가운 땅바닥에 얼굴을 쳐박고 숨을 몰아쉬었지. 폐가 찢어지는 고통. 하지만 독은 들어오지 않았어. 두 번째, 삼정 돌파. 비와각의 정보가 이번에도 내 목숨을 구원했어. 날이 밝아오고 있어. 이제 시간이 없어. 나는 마지막 함정을 향해 달렸어. 골짜기의 가장 좁은 목. 함정의 목적은 즉결 처분이었다. 궁수들이 절벽 위에 매복해 있었지. 지도는 경고했네. 우회 불가능. 치위화살 줄가 당겨지는 소리를 듣는 순간 전력을 다해 돌파할 것. 이번엔 오직 내 검과 속도만이 살 길이었어. 나는 숨을 고르지 않고 골짜기 안으로 뛰어들었어. 발소리가 돌멩이를 굴리는 소리. 놈들이 나를 감지했어. 화살이 발사된다. 수십 발의 화살이 비처럼 쏟아져 내려. 나는 피하지 않았어. 피할 수 없어. 대신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끌어모아 달렸어. 몸이 빛이 되는 것처럼. 10년 동안 동굴에서 익힌 반사신경과 근력. 내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한 짐승의 궤적. 화살이 내 곁을 스쳐 지나가. 쉬익, 쉬익. 옷자락이 찢어지고 머리카락이 잘려나가. 왼쪽 어깨에 화살 한 발이 박혔어. 퍽. 고통과 함께 흐트러지는 호흡 아픔을 느낄 새도 없어. 이 화살이 나를 멈추게 해서는 안 돼. 나는 화살을 그대로 둔 채 달렸어. 아니, 날았어. 놈들이 혼란에 빠졌어. 절벽 위에서 들려오는 당황한 목소리. 어떻게 살아남지? 맞았는데 왜 멈추지 않지? 나는 골짜기를 빠져나왔어. 뒤를 돌아봤어. 절벽 위 마지막 궁수 하나가 나를 노려보고 있었지. 그 놈의 눈이 내 눈과 마주쳤어. 공포가 아니야. 좌절도 아니야. 그 놈의 눈빛에는 경외징후가 담겨 있었지. 자기들의 함정을 맨몸으로 뚫고 나간 나에게 보내는 살수사쇼로서의 경애. 나는 놈에게 고개를 끄덕였어. 무건의 인사. 그리고 놈의 시야에서 사라졌지. 세 번째 함정. 돌파 완료. 피는 흘렸지만 나는 살았어. 비와각의 지혜와 나의 힘이 무린맹의 죽음보다 빨랐다. 나는 폐무관의 무너진 정문 앞에 섰네. 10년 전 철건문의 그 참혹함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 세 개의 덫을 뚫고 밤새도록 달린 대가로 내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어. 왼쪽 어깨에 박힌 화살이 통증이 아니라 무감각한 쇠덩이처럼 느껴졌다. 너무 심한 고통은 오히려 감각을 마비시키는군. 내 이성이 계속해서 경고했지. 이대로 멈춰선 안 된다고. 이 화살이 추운데의 추적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나는 비틀거리며 무너진 담벼락을 넘어 무관의 가장 깊고 어두운 구석을 찾아 주저앉았어. 썩은 나무와 곰팡이 냄새, 그리고 희미한 핏자국이 이곳의 역사를 말해주는군. 이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왔지. 화살을 뽑아내는 일. 나는 낡은 천 조각을 찢어 입에 물었어. 비명, 대신 고통을 씹어 삼키기 위해서 오른손으로 어깨에 박힌 화살을 꽉 쥐었네. 화살촉은 이미 근육과 뼈 사이를 파고들고 있었어. 뽑는 순간 힘줄이 끊어지고 온몸이 마비될 수도 있는 도박. 나는 망설이지 않았어. 단숨에 뼈와 살이 찢어지는 끔찍한 파열음. 주인공이 억눌린 짐승 같은 신음. 흐 내뱉지 못한 비명이 목구멍 안에서 터져나왔네. 뜨거운 피가 분수처럼 쏟아져 흙바닥을 적시고 내 옷을 붉게 물들였지. 나는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상처 부위를 묶어 지혈을 시도했어. 극한의 고통 속에서 나는 내 안의 짐승을 끄집어냈네. 이 고통마저 나의 힘이라고. 이 피가 내 복수의 의지를 더욱 선명하게 만든다고 스스로에게 주입했지. 나는 상처를 움켜쥔 채
숨을 죽였어. 혼자가 아니었지. 이 폐허에 누군가 있었어. 발소리의 무게감으로 보아 무인이었지만 훈련된 살수의 발소리는 아니었어. 경계심조차 없는 공허한 움직임. 잠시 후 덥수룩한 수염과 깊은 절망이 담긴 눈빛을 한 사내가 내 눈앞에 나타났네. 낡은 도복에 녹슨 검을 든 채 그는 이 무관의 마지막 생존자이거나 아니면 이 폐허에 갇힌 파수꾼일 터였지. 그는 나를 발견했고 내 몸에서 진동하는 피 냄새를 맡고는 덤덤하게 내게 말을 걸어왔어. 이 죽은 곳에 찾아온 이가 없을진데 나보고 죽음을 가져온 것이냐고 물었지. 나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그를 분석했네. 온몸의 근육은 단련되어 있지만 공력이 흐트러져 있었어. 마음의 힘이 풀려 있었지. 그는 강한 자였지만 세상에 대한 분노를 잃고 스스로를 포기한 자였어. 나는 그에게 이 무관을 사용하러 왔다고 대답했지. 그러자 그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이 폐허는 이미 강호에서 버린 곳이고 나 역시 죽음을 맞으러 온 죄인일 뿐이니 조용히 피를 흘리다 죽으라고 내게 통보했어.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지. 하지만 나는 죽지 않아. 나는 복수를 위해 살아야 했고 이 산에 내 세력 구축의 첫 번째 씨앗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네. 어깨에 박힌 고통이 전신을 마비시키려 했지만 나는 그 고통을 연료 삼아 놈에게 다가갔지. 내 검을 그의 발 앞에 던져주며 나는 그에게 버려진 건 이 무관이 아니라 자네의 마음이다. 라고 선언했네. 그의 분노를 건드려야 했어. 나는 그에게 이 무관을 이 지경으로 만든 배신자들에게 분노할 힘조차 잃었냐고. 그저 살아야 할 이유를 잃었을 뿐이 아니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지. 그러자 그는 복수 따위는 없다고, 강호의 정의 따위는 애초에 없었으며 힘이 곧 법이라고, 그저 자신들이 힘이 없어 망했을 뿐이라고 냉소적으로 내게 반박했네. 나는 그의 논리를 인정했어. 그래, 힘이 곧 법이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 힘을 만들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선언했지. 나는 그에게 나를 보라고, 독사와 마광의 피를 묻히고 온 나를 보라고 했어. 그가 숭배하던 무림맹의 질서를 조롱하며 배신자들의 목을 베었다고. 나는 놈에게 선택지를 던졌지. 자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폐허를 지키는 덧없는 의리인가? 아니면 이 강호를 뒤집어 엎을 절대적인 힘인가? 그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어. 오랫동안 죽어 있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게 보였지. 나는 그에게 나의 존재가 그가 원하는 힘의 실체임을 보여주어야 했네. 나는 그에게 정의나 명예 같은 덧없는 약속은 하지 않았네. 오직 한 가지, 힘리만을 약속했지. 나는 그에게 그의 몸에 흐르는 무공의 피를 헛되이 썩히지 말라고 경고했네. 나에게 와서 내 부러진 검이 가리키는 페도바다오의 길을 보라고 했어. 힘으로 모든 것을 짓밟고 놈들이 감히 고개조차 들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그의 덧없는 의리를 나의 절대적인 힘을 만드는 씨앗으로 사용하라고 명령했네. 그는 마침내 입을 열어 페도라는 단어의 무게의 경외와 흥분을 감추지 못했네. 그는 힘을 원한다고, 이 덧없는 삶에 다시 칼을 줄 이유를 달라고 나에게 갈망했지. 나는 그의 굴복을 확인했어. 나는 그의 버려진 이름을 물었네. 그는 자신의 이름은 유진전이라고 대답했지. 나는 유진에게 선언했네. 이제 그의 이름은 없다고. 그는 오직 나의 페도바다오를 위한 존재라고. 나는 유진에게 첫 임무를 명령했어. 나의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다. 날이 밝기 전에 나는 다시 일어서야 한다. 유진은 망설임 없이 급히 나에게 다가와 치료를 시작했네. 그의 손놀림은 무인의 것이었지만 정교하고 숙련된 약제사의 손놀림이기도 했지. 이 산에 쓸모가 많군. 고통스러운 치료가 시작되었어. 유진은 화살촉이 지나간 깊은 상처를 소독하고 약초를 발랐지. 나는 그 고통을 참으며 유진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명령했어. 비와각의 쥐새끼들이 곧 정보를 가져올 것이다. 그들이 이곳에 오기 전에 이 무관을 우리의 무덤이 아닌 우리의 새로운 성체로 만들어라. 나는 유진에게
폐무관의 가장 깊은 곳, 지하에 숨겨진 무기고와 창고를 찾아내라고 명령했네. 그가 이 폐허에 오래 머물렀다면 분명 숨겨진 것들을 알고 있을 터였지. 물인맹이 숙청에서 살아남은 흔적, 그것이 우리의 첫 자원이다. 유진의 손끝에서 그의 절망은 사라지고 새로운 사명이 각인되고 있었지. 그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변한다. 그는 이제 페도바다의 첫 번째 그림자. 나는 어둠 속에서 내일을 준비했네. 세력, 힘만으로는 그림자를 뵐 수 없어. 이제 나는 움직일 것이다. 이 낡은 폐허에서 강호를 뒤엎을 패도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네.